하이 프리퀀시 월즈를 배우는 게 중요한데 우리 애가 잘 알고 있나 또 이렇게 점검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요 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 하실 분이 필요한데요. 저 도와주실 분 있니? 안 그럼 제가 이니미니 많이 못 찍을 거예요. 가까이 계시니까 나와주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자, 사이트월드를 할 때 중요한 건 애가 모양이랑 소리를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겁니다. 그쵸? 자, 이제 제가 요거를요, 어머니께서 눈을 딱 이렇게 감고 계시면 숨길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은 모르시고, 나머지 어머님들은 제가 어디 숨긴지 다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어머니들께서는, 이 어머니께서 이렇게 찾아다닐 때 이 단어랑 가까이 가면 이거를 on 이렇게 크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어머님이 자꾸 단어 있는 장소랑 멀어진다. 그러면 on 이렇게 기어들어간 소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머니 저 문 쪽을 보시고요. 눈 이렇게 딱 가려주세요.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자, 숨겨보겠습니다. 약간 디스트랙션이 필요하죠. 됐습니다, 어머니. 자, 이제 앞에 봐주시고요. 이제 어머님이 단어에 가까이 가면 on 크게 외쳐주시는 거예요. 끝! on 빨리 해주셔야죠. 설마 제가 어머님한테 숨겼을까봐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숨겨놨죠.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이거 하기에 전제 조건이 일단 읽으셔야 돼요. 애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숨기는 입장에서 어머니 이제 숨기시죠. 애가 이걸 찾아다닐 거예요. 그러면 애는 찾는 동안 일단 이 모양을 생각하겠죠. 언니 어떻게 생겼더라? 그럼 어머니께서 계속 on 해주시기 때문에 소리도 노출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애가 숨기고 엄마가 찾는 걸 하게 되시면 애는 계속 이거를 소리를 내주겠죠. 발화를 해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스피킹도 되고 리스닝도 되고 사이트월드도 생각하고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액티비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게임 같은 걸 통해서 사이트월드도 사실 딱히 할 게 많이 없기 때문에요. 요런 걸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저 보지 마세요.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미로 모양에다가 이제 워크시트를 줄 때 이제 레벨이 좀 높은 애들은 교재당 사이트월드 한 7개에서 10개 정도 제가 이렇게 미로 따라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집에서 읽어와서 저희는 fast reading 컨테스트를 합니다. 수업 시간에 딱 시작할 때 5분만 들여가지고 그럼 6명이 돌아가면서 읽는데 제가 타이머가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녀요. 제일 빨리 읽는 아이에게 저희가 74개인가의 스티커 칸을 채우면 선물을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8칸짜리 향기 나는 스티커를 줍니다. 애들이 그걸 받으려고 거짓말 아니고 엄마가 100번을 읽었다고 애가. 보통 10단어 정도면 제가 읽으면 3, 4초에 읽어요. 6, 7세 아이가 2초에 읽는 애도 있어요. 그 다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심지어 걔는 이걸 들고 있지만 눈이 여기 있잖아요. 이미 너무 많이 읽어서 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외적 동기는 내적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잘한다 해주시고 작은 보상으로 뭐 사줄게 너무 이런 거 말고도요. 작은 보상으로 애를 조금만 동기부여 시켜주시면 사이트월드는 금방 익힐 수 있어요. 사이트월드를 하실 때 이런 거 아웃라이닝 하시면 좋아요. 사실 이거 만들기 힘들어요. 잘라서 또 색채 붙여야 되는데 이걸 왜 하냐면 사이트월드는 모양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딱 보자마자 모양을 이 쉐이핑 아웃라인을 가지고 잘 읽을 수 있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합니다. 자, 요게 이제 교실에서 쓰는 월드워드예요. 보시면 이제 또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애들한테 요거 읽어보자 이런 거. 오늘은 여기만. 그럼 애들이 what their little that upon 이렇게 읽겠죠. 처음에는 이게 2초 이거 다 읽으면 뭐 이제 뭐 10초, 12초 이렇게 걸려서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월드워드 이거 사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 애랑 같이 만드는 것도 다 공부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직접 붙이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나중에 이거 많이 하면요, 요거 가지고 다 이렇게 문장도 만들 수 있어요. 영어 문장에는 the, is 이런 거 있으면 거의 문장이 완성되잖아요. 얘들이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이트 월드를 이렇게 사실 이렇게 되는 월보다는 하나씩 붙여서 이렇게 accumulate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사이트 월드는 그런 거고요. 나이트는 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픽처 워킹을 생략할 겁니다. 저희 오늘 볼 책이 많기 때문에 교재 이렇게 생겼어요. 자, 첫 번째는 We see lights at night입니다. We see lights on street. 이거 읽기 전에 어머니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림 보고 여기 불빛이 저는 오늘 지금 픽처 워킹 생략하고 여기는 무슨 문장이 나올까요? 그렇죠. 이게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애들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We see lights on buildings. We see lights on bridges. 여기는요? 그렇죠. 여기는요? 맞아요, 어머니. 이제 마지막에 조금 긴 문장이 나옵니다. Lights help us see. Lights help us be seen. 이런 문장 애들한테 사용하기 좀 힘들어요. 안 하셔도 돼요. 나쁜 뜻이 아니고요, 언니. 왜냐면 이게 타겟 센텐스가 아니에요.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죠? C는 보는 거고 C는 보이는 거다. 이걸 해주실 수 있어요. 동작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너무 이런 디테일 포커스를 안 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라이트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이프리퀀시 월드를 수업 전에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텍스트만 다 모아놓은 건데 어머니들은 책 갖고 쓰시는 거예요. 중고로 가져놨다가 팔 생각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써서 둘째 애가 쓰겠다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책은 더럽게 쓰는 게 좋아요. 저는 엄청 어머니들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애들한테 How many C do you see? 이거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애가 동그라미 다 빨간색으로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색깔로 막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러면 저도 해왔죠, 제가. 이렇게 찾는 거예요. On do you see? 그러면 애가 또 보고 on은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 세모로 그릴 수 있겠죠. 뭐 별표도 뭐 언더라인 해도 돼요. 하이라이팅 또 여자애들 막 그런 거 들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하이라이팅 해도 돼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충분히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이것 중에서 또 뭐 할 수 있느냐? 중요한 단어가 계속 나오죠. 지금 이 책의 메인 그 키워드, 타겟 월드가 뭘까요? 단어 한 단어만 뽑으라면 라이트겠죠. 지금 라이트가 되게 많이 나와요. 물론 CV도 나오지만 자, 애들이 요런 거는 사실 저희가 펑션 월드예요. 문장 구성하는 기능 단어고 light, night, street 이런 거는 컨텐트 월드죠. 뜻을 보여주는 단어. 그래서 뜻 보여주는 단어 중에 많이 나오는 요게 주제어라는 것도 애들이 나중에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활용하셔서 사이트월드 이런 거 하실 수 있고요. 이거 붙여놓고 애들하고 그럼 저도 무료하실 수 있죠. 챈트 있으니까. 자, 그래서 라이트를 하고 나면 이거는 제가 왜 놨냐면 아까 이제 책 찾아보라고 제가 했잖아요. 애들 책을 이렇게 덮은 상태로 해가지고 We see lights on airplanes. 그럼 애들이 펼쳐가지고 이렇게 찾는 거 하는 겁니다. 컨벤션 책 되겠죠? 중요한 건 순서대로 하시면 안 되고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해야지 얘가 그쵸? 활동적으로 책을 뒤집어 가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보여드리려고 제가 굳이 이걸 넣었어요. 자,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OX 퀴즈입니다. 이 OX 퀴즈는 사실 긴 글을 읽으면 애들이 그 정보에 관해서 true or false를 찾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죠. 그림과 문장이 맞느냐만 해도 애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볼까요? Show me O. Show me X. O. X. O. X. X. O. O. X. X. 오케이. 자, 애들아 이거 좀 웜업 하시고요. We see lights on street. 나게. We see lights on streets. 1, 2, 3. 왜 주저하시나요, 어머니? 정답은 오죠. 거리에 불이 있으니까요. How about this one? We see lights on bridges. 1, 2, 3. What's wrong?
Yes, we see lights on buildings. 그래서 이게 틀린 오답이 어디 틀렸는지 찾아보는 이 간단 활동에서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works도 있죠. We see lights on cars. 1, 2, 3. Can you make a correct sentence? Airplane. 이게 엄청 반복적인 것 때문에 이 정도는 애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OX 퀴즈를 통해서 컴패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sentence building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sentence building을 할 때 저희가 많이 쓸 수 있는 게 지금 저희 반복적인 문장이 뭐예요? We see lights on 뭐뭐뭐입니다. street이냐, streets냐, the street이냐, a street이냐를 고민 안 하시는 거예요. 이 문장의 내용을 맞게끔 만드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아이들이랑 할 수 있는 게 티슈 박스나 돌체구스토 커피 티슈 박스 여기다가 이렇게 저는 이제 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으나 애가 그림 그리고 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애가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거 We see lights on ships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정보가 주어진 활동이에요. 그쵸? 아이가 지금 여기 있는 걸 보고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많이 하고 나면 애들이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그쵸? 자기 크록스 보면서 we see lights on shoes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보를 주고 아이가 문장을 만들어내는 활동, 나중에 아이가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활동, 요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쁘게 만들었으나 이런 것도 이렇게 센텐스 빌딩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파는데 있으셔도 돼요. 그냥 긴 종이에다가 이거 만드시는 거예요. 더 잘하시면 이거 자르시면 되겠죠. 자, 이거 we see lights 맞추게 하시고요. on 하고 여기 들어가는 걸 이걸로 할 수도 있고요. 길게 스트립을 만드셔서 제가 또 그림을 못 그리는데 스트립을 만드셔서 애들이 이거 하는 거예요. 좀 다른 거 해볼게요. 네, 이렇게. 불빛 보면 막 jetpack도 있고, 막 산속에 사는 데 있어서 불빛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mountains도 있고, 얘 뭔가요? Christmas tree도 있고, houses도 있고, 이건 크록스라고 제가 그린 겁니다. shoes도 있고, 마지막에 cell phones도 있겠죠. 이거는 어머니 주시는 거 아니고 애가 그리는 거예요. 애가 그리고 쓸 수 있는 애는 쓰겠죠? 그래서 문장 만들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집에 형제가 있어, 나는 소그룹으로 집에서 애들을 가르쳐, 그러면 조금 더 액티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봤던 사진 이거를 제가 원래 어머니한테 100원을 살려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땅에 깔아요, 동그랗게. 그래서 이 주사위를 굴리겠죠. 선생님이 굴려서 We see lights on buildings 하면 애들이 막 뛰어가지고 빌딩 위에 딱 안착을 하는 겁니다. 두 발이 먼저 올라간 애만 쳐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 그냥 집에 테이프로 붙여놓으시고 애가 계속 밟고 놀게 해주시는 거예요. 공부도 치우시는 게 아니에요. 교구, 뭐 학습도구 이런 거는 항상 애 손이 닿는 그곳에 책과 마찬가지로 계속 가지고 놀 수 있게 구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팬시하게 안 만드시는 게 좋겠죠. 막 보면 어머니도 지도 했는데 이만하게 진짜 우리 동네 지도 막 이렇게 사거리 그려가지고 엄청 열심히 해요. 저는 그거를 노력을 막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가 우리 못 가세요. 그래서 진짜 저 처음에 교구 만들 때 이렇게 안 했어요. 여기 색지 다 하고 테이핑하고 나중에 또 써야지 또 써야지 또 써야지 하는데 안 그래요. 어차피 애가 찢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센텐스 빌딩 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아이가 이제 문장이 생성이 되면 이런 게임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스티커 제가 원래 나눠드렸죠. 원래 이게 별 스티커여야 돼요. 이 반짝반짝 홀로그램 별 스티커. 그래서 이제 집에 도시 그림 이런 걸 해놓고 아니면 집에 그냥 물건에다 붙이는 거예요. We see buildings. 그러면 애가 그림에 붙이던지 집에 사시면 We see lights on TV. 그럼 가서 TV에다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반짝반짝한 스티커를. 그래서 꼭 배운 내용을 생활에 써볼 수 있게끔 애도 말해주고 엄마가 붙이게 하면 되죠. 이거 하실 때 재밌게 하시려면 진짜 불 나는 거 아닌 거도 하시는 거예요. We see lights on eyes 이런 거 붙이시고 뭐 이런 데 붙이시고 애 등에도 붙이시고 막 바닥에 나중에 좀 싫으시겠지만 하시는 거예요. 이 불빛 반짝반짝 집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스티커 하실 수 있고요. 자, 저희 보면 제가 강의를 해드리잖아요.
강의에 사용되는 이거를 올려드려요. 출력하셔서 수 있게 대부분의 자료를 다 올려드립니다. 엄마들이 이거 찾아가지고 다운받으시 않으셔도 되게끔. 미니북이 항상 저희 지금 코스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 온라인 강의 올려드리는 데는. 지금 반복적인 문장을 애들이 빈칸만 바꿔 쓸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는 트레이스죠. 이걸 할 때 주사위로 사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거 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어스름 때에 엄마 휴대폰을 갖고 나가서 아이랑 같이 불빛 있는 거 찍는 거예요. 너무 깜깜한 밤에 찍으면 불빛 있는데 뭐가 있는지 안 보여요. 어스름할 때 나가서 찍으세요. 집에 와서 애가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애가 넘기면서 요거 보고 여기다 그려가지고 요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막 애한테서 정보나 정보의 도구를 이렇게 차단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이걸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36개월 알고 있는데 안 되고요. 애가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도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미니북. 모든 책의 미니북을 제가 그 강의에서도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형식은 바뀌었어요. 뭐 뽑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주사위도 있고 제가 막 입고 있는 거 막 안경 벗어서 선글라스 막 여러 가지로 해요. 애들 미니북 쓰는 거 은근히 좋아해요. 엄마가 너무 뭐 써? S 틀렸잖아 이런 것만 안 하시면 자유롭게 쓰는 거 애들이 정말 좋아하니까 라이팅을 간단하게나마 할 수 있게끔. 자,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시간이 많이 됐어요, 어머니. 점심 드셔야 되잖아요. 자, weatherwords 보면은 저희가 사이언스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경험을 꺼내주는 거. 수업 환경에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건 weather에 관한 단어를 수집하는 겁니다. word web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what kind of weather conditions are there? There's sunny, 그쵸? 애들 해 쨍쨍한 거 또 뭐 있을까요? 오늘은 rainy 하죠. cloudy도 있고요. 이게 이제 책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이거 말고 애들이 stormy 할 수도 있고요. 날씨 환경이 아니라 체온으로 cold, warm, hot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랩을 만들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거 만들고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잘했다고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랑 보고 이거 뭐였지? 막 하시는 거예요. 항상 교감. 그래서 웹 만들게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소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 제가 그 온라인 강의에서도 썼던 파일을 제가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됐다 안 됐다 하면 소리를 듣고 어떤 날씨인지 맞춰보는 겁니다. Please. 이 소리 안 나네요. 스피커 연결된 거 맞죠? Why? 어젯밤에 제가 컴맹인도 엄청 열심히 만들었는데 슬프네요. 왜 안 날까요? 예. 참고로 레이니는 빗소리고요. 윈디는 바람소리고 눈은 눈 밟는 뽀드득 뽀드득 소리고요. 이게 딱 여기가 틀어도 되게 재밌는 건데요. 이게 매미 소리가 나거든요. 엄청 귀 찢어지는 돼지 소리 같은 매미 소리. 그래서 아이들 써니 이런 걸 맞출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단어 가지고 게임 하시는 거예요. 자, 사이언스 특히 할 때 중요한 점은 오감을 활용하는 거예요. 냄새 하고요, 맛 보고요, 소리 당연히 하고요, 시각 자료 하고요, 만져보고요. 이게 총체적으로 합쳐서 우리 아이의 누구도 왜 이 브레인 뱅크겠어요. 저장고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책이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그래서 weatherwords 가지고 이런 거 하실 수 있고요. 교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제가 그 세이펜으로 보여드린 그 교재죠. 마찬가지로 날씨에 따라 이런 거 하실 수 있고요. weather에 관련되면 weather item 하실 수 있죠. 사실 제가 오늘 막 우산도 갖고 오고 목도리도 찾아오고 이것도 이제 엄마가 다 꺼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애한테 비 오는 날 필요한 거 그럼 애가 막 부츠 막 비옷 따뜻한 날에 쨍쨍한 날 필요한 거 그럼 애기 선글라스, 모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weather 나무 weather 아이템을 꼭 클로딩을 꼭 하시는 게 좋고요. weather 여기 보면 저희 책 마지막에 그 weather journal이 나와요. 이거를 어머니께서 활용하실 수 있죠. 간단하게 우리 애가 라이팅이 안 된다 그러면 똑같이 이거 안 쓰셔도 돼요. 달력 있죠? 달력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자기가 달력에다가 그리고 우리 애가 글을 좀 써요. 그러면 이거를 데일리 러그로 만드실 수 있어요. My weather journal. 그래서 today is Wednesday. It is cloudy. I feel 그런 그려도 있네요. 그려야 되는데 제가 I feel sad. 요 정도는
지금 보면 요일 계속 바뀔 거죠. 날짜 계속 바뀔 거예요. 애한테 날짜 되는 수를 쓰는 거라고 몇 번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에. 해서 이것도 모으시면 이렇게 바인딩 하시면 되게 또 훌륭한, 나중에 되면 클라우디 말고 애들이 되게 많은 단어를 배우게 될 거예요. 칠리도 배우게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다른 라이트닝 그릴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I feel sad. 여기는 이제 감정에 가는게 될 수 있고, cold처럼 자기가 느끼는 체온에 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weather 전화 하실 수 있죠. 사이언스에서 제가 항상 액티비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액티비티는 크래프트나 실험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거 저희 동영상 강의에서 만들기 실제로 합니다. 집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간이 온도계 만들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간이 온도계 쳐도 나오고요. 이제 강의 보시면은 제가 이제 차곡차곡 설명을 해요. 차근차근. 그럼 애들이 아침에 주스 병에다가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뜨거운 물에 넣어서 빨간 거 올라가는 거 보고, 찬물에 넣으면 내려가는 거 보고, 이거 하는 거예요. 간이 온도계 만들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우리 뭐 그 스톰에 관한 것들 배우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dinner time at the zoo. 이거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과 동물들이 먹는 음식에 관한 겁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책이 재밌는 게 뭐냐면 구성이 question and answer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펴면 이렇게 나오고 Who likes to eat bananas? 라고 나와요. 하나 딱 넘기면 chimpanzee가 이렇게 나와서 chimpanzee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Who likes to eat meat? Tiger. Who likes to eat fish? Polar bear. 자, 이것만 보면 그림책 같죠? 아니에요. 각 동물이 먹는 음식을 알려주는 넌픽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문과 대답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이 되게 재밌게 읽고 진짜 공부해서 빨리빨리 읽어요. 빨리빨리 읽어요. 이건 제가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책에 있는 걸 그냥 프린트한 거예요. 어머니도 집에 프린트 있으면 이렇게 복사하시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저는 이제 그 온라인 강의에서 인트로로 누가 내 음식을 훔쳐갔다고 여기 증거 사진이 남아있다고 이거 누굴까 이렇게 그냥 인트로를 했어요. 어머니가 누가 이거를 먹는 걸까? 앞에 재미있게 하실 수 있겠죠. 동물이랑 음식하고 나면 이제 저희가 할 때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단어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물만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읽어주세요. What is it? Tiger. And? 역시. Okay, one more time. Tiger. Elephant. Chimpanzee. Polar bear. What is it? Tiger. What's next? Elephant. You sure? Elephant. Yes, it is. What's next? Chimpanzee. You're very smart. And the last one? Yes. 지금 4장이죠. 아이들 3-4장부터 시작하셔서 6장까지. 더 하면 애가 싫어합니다. 이거 되게 간단하죠. 카드 가지고 그냥 애가 다음에 뭐 있을지 맞추는 거예요. 애가 못 맞추면 이거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애가 이렇게 이렇게 맞출 수 있겠죠. 단어 카드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무한정 있습니다. 또 하나 해볼까요? So, here is an, can you read it? Elephant, tiger, polar bear. Now I'm going to give you 5 seconds to remember the cards. 5 seconds. 적으시면 안 되고요. 5, 4, 3, 2, 1. What is it? What is it? And? Okay, I'm going to switch the cards. What is it? Tiger. What is it? And? What? Chimpanzee? Polar bear. That's right. What is it? 너무 잘하시네요. 2번 가볼게요. Do you know what it is? Elephant. Oh, polar bear, elephant, what is it? Elephant, raise your hand. Polar bear, raise your hand. 어머니도 헷갈리시죠? The answer is elephant. Do you know what it is? Elephant, tiger, polar bear? 1, 2, 3. Yes, it is. Now you know what it is. It's a polar bear. 자, 저희가 이거 지금 야밤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제가 준비한 것 중에 컵에다가 동그란 카드 딱지처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새로운 게임, 새로운 액티비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활용하실 수 있는
있는 거예요. 요거 할 수도 있고요. 찍고 계신지 제가 빨리. 요거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실 수 있는 게 메모리 게임입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한쪽 카드에는 폴라베어 그림만 있고 단쪽 카드에는 폴라베어 글자가 있어서 흩은 다음에 짝 찾기 할 수 있겠죠. 사천성. 짝찾기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메인 포인트는 어떤 동물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what is it? hay, meat, fish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짝짝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확정을 어떻게 하시냐? 교재에 있지 않은 거 하실 수 있어요. 얼룩말도 하실 수 있고요. 거북이도 하실 수 있고 뭐 강아지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동물 카드랑 동물이 먹는 음식 카드를 만들어서 뒤집어서 쫙 펼친 다음에 1분 빨리 찾아서 이거 하고 근데 이것만 하면은 안 돼요. 그럼 진짜 게임이죠. 짝이 되는 카드를 찾으면 Polar bears like to eat fish라고 꼭 말을 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하나 더, 우리 원래 교재는 Who likes to eat fish? Polar bear이죠. 이거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한 문장으로 묶어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 실제 브레인뱅크 그 월드컵의 브레인뱅크 홈페이지가 따로 이제 돼 있어요. 들어가면 활용하시는 어머니들 UCC가 옛날 게 있거든요. 이거 되게 잘하는 어머니 계세요. 아이 이름이 세라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가 이렇게 찾으면서 읽어요. 또 할 수 있는 게 이거 제가 왜 만들었냐면요. 뿅망치를 가지고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Who likes to eat meat? 하면 내가 여기서 빵, 타이거 치는 거예요. 이거는 책 내용에 충실하게 그대로 복습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뿅망치로 하는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는 이 그림을 이렇게 몇 조각으로 자르셔서 애가 퍼즐 맞춰가지고 단어 알게끔 하는 것도 단어 게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 단어는 좀 긴데 fish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쉬는 묶어야 돼요. 이 쉬. 소리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실로베별로 소리 단위별로 잘라가지고 애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할 수 있게. 그러면 애가 파닉스처럼 이 쉬가 만나서 fish가 되는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카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단어 게임은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한 뭐 5개 정도만 알고 계시더라도 충분히 돌려가지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사이트로 됐던 이것도 하실 수 있고요. 숨겨갖고 애가 fish 하는 것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카드 가지고 게임 많이 하셔서 아이가 단어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야심에 저희 실제로 이제 거기서 액티비티를 만든 거예요. 이게 비닐에다가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그리고 월드컵에서 저 촬영하고 이렇게 클레이로 만들어주셨어요. 실제 저는 음식을 가지고 할 거였어요. 근데 저희가 오징어를 가지고 할 수가 없고 바다사자는 구할 수가 없어서 토이, 집에 있는 그 동물이나 뭐 곤충 토이가 있으시면 쓰시고 아니면 클레이로 만드는 것도 재밌겠죠. 얘는 뭐를 먹을까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제가 3개를 만들었어요. 비교 대조를 하기 위해서. 왜냐면 bear이랑 polar bear인데 먹는 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chimpanzee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벽에다 붙이시는 거죠. 벽에 붙여가지고 이제 애가 집에 있는 걸 이제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지우개도 넣고, 네, 뭐 지금 남은 오이 꼭지도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실제 음식 활용하시면 더 좋고요. 이제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애가 실제로 이렇게 넣으면 이게 왜 좋냐면 보여요. 그래서 애가 chimpanzees like to eat 뭐뭐뭐를 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제가 이거를 티슈 박스에 이렇게 붙일 거였거든요. 그럼 보관이 더 좋아서. 근데 이렇게 하면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들여다봐야 보이잖아요. 그래서 비닐로 바꿨습니다. 이거 또 온라인 활동에 있기 때문에 집에서 똑같이 해보실 수 있어요. 템플릿 이렇지 않아도 돼요. 아이가 그려서 입만 크게 그리면 손 들어갈 크기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비전 하실 때는 꼭 액티비티를 넣어가지고 하신다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퀴즈 한 거예요. Who likes to eat bananas? 그러면 얘가 침팬지에다 갖다 붙이겠죠. 이거는 제가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러니까 글을 쓰기 전에 어머니가 이제 썼으면 하는 문장을 하시는 거예요. 말로 많이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할 수 있는 문장은 대충 파닉스에서 조합을 알게 되면 쓸 수도 있게 됩니다. 해주시고요. tools 같은 경우에는 역시 I spy a tool. It is good for 뭐뭐예요. 이거 집에 있는 연필, 국자, 다 돋보기 다 꺼내셔가지고 I spy 게임 하시는 겁니다. I spy a tool. It is good for singing. 하면은 마이크로폰이 되겠죠. I spy a tool. It is good for digging. 그러면
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애가 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엄마가 내실 수도 있고요. 이걸 그냥 그림으로만 학습 같지만 도구 다 모아놓으면 재밌거든요. 그리고 툴스에 관해서는 우리가 컴파스 만드는 활동이 또 있어요. 그래서 컴파스, 왜냐면 뾰족해서 애들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이렇게 꾸며가지고 컴파스 만드는 활동도 있으니까 강의를 그냥 그대로 보시면서 충실하게 따라하시면 액티비티까지 쭉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Rabbit When. 이것도 이 책은요, 이제 토끼가 어디를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 포인트는 전치사입니다. Rabbit went in, rabbit went out, rabbit went under. 요거 하는 거예요. 집에서 컵이랑 뭔가 물체를 가지고 in, out 하실 수 있어요. 또는 손을 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새알 초콜릿 같은 거, 홈런볼 이런 거 가지고 put your cookie in your 뭐뭐 할 수 있는 거예요. On your head, behind your head 이런 거 하시고 under your arm 마지막에 put in your mouth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에 익숙해지도록 하시는 거고요. 실제로는 제가 토끼를 이제 거기서 제작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그래서 같이 rabbit went in 하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책은 rabbit went in 없어요. 확장하실 수 있겠죠. went in the bag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went under your 뭐랄까요? feet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신체나 집에 있는 거 under the sofa 이런 거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rabbit을 만들어 하실 수도 있고 집에 있는 장갑 2개만 세우고 뒤집어 가지고 토끼 만드실 수 있고 여기다가 마커, 보드마커요. 유성매질 말고 보드마커로 눈 그려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시간이 되면 제가 이거를 같이 원래는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시간이 되지 않았네요. 아니요. 네. 거의 마무리입니다. My Parro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완동물 돌보기에 관한 거거든요. 주제인 토끼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스무고개 같은 게임을 해가지고 애가 토끼를 추측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펫 레빗 같은 경우에는 애완동물 돌보기에 필요한 것들이 뭐 있을까? 리스트 만드실 수도 있고 집에 있는 애완동물이나 키우고 싶은 애완동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해줘야 되는가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매그니파잉 글래스는 실제로 저희가 그 간이 돋보기라고 물방울 돋보기 만들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투명 코팅지 이런 데다가 종이 이렇게 붙이시고 물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책 위에 이렇게 놓으시면 글자를 읽을 만큼은 안 되지만 글자가 커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이를 간단하게 실험하실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머니들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사고 나면은 투명한 플라스틱 꽉 있잖아요. 레시 컬러 이런 거 사면은 투명한 플라스틱 꽉에 들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돋보기 이런 것도 해보실 수 있고요. 근데 Little Ducklings Lo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mommy 애니멀이랑 baby 애니멀 매칭하는 겁니다. 뭐 어머니도 여기 보면 막 처음 본 단어들도 있으시죠. Foal 이런 거는 뭐 잘 안 쓰시기 때문에 평소에 그래서 망아지 이런 거 엄마랑 당연히 동물 매칭하는 거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시간에 수업을 하면 엄마 동물 마스크, 아기 동물 마스크 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쓰고 그 노래하다가 엄마 찾기 딱 하면은 가서 이제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애 엄마한테 가서 캐 이렇게 하고 앉는 거고 엄마 마스크 쓰는 애 가가지고 애한테 캐 하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기 동물 이름 알기. 워터플레이는 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개인데 대표적으로 sink or float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집에 있는 물건 작은 거 갖고 와서 뜰까 가라앉을까 왜 뜰까 왜 가라앉을까 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예시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이 많이 있으면은 실제 어머니들 이제 이런 하려고 게임을 되게 많이 해왔는데 1200개도 제가 하셨는데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시연해드린 이런 모든 거 더 많은 게 온라인 사이트 오시면은 제가 직접 수업을 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어머니도 집에서 똑같이 따라하게끔 준비를 해놨습니다. 하실 수 있게끔 준비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네요. Guide properly. 어머니들께서는 등대 같은 역할이신 거예요. 배를 끌어주시는 게 아니라 길을 비춰주시는 거죠.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께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길을 잘 잡아주셔야 아이들이 그 길을 따라서 즐겁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데요. 암벽 등반처럼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둘레길 따라서 즐겁게 오를 수도 있겠죠. 아이가 영어를 어떻게 접하느냐는 어머님이 어떻게 가이드 해주시냐입니다.
두 번째로 plan ahead.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미리 교재 보시고 이거 끝나고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 서치까지는 어머니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아니더라고요. encourage and motivate. 말씀드렸죠. 어머니께서 너무 이렇게 네, 잘 하시면 아이가 기가 죽습니다. 항상 격려해주고. 막 어머니들께서 절충하시는 분 계세요. 너 너무 잘 썼는데 여기 더가 빠졌다. 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애는 무조건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motivate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왜 잘난 부부 밑에 잘난 자식 없다 그러잖아요. 아빠가 박사고 아빠가 교수면 애가 아무리 잘해도 성이 안 차요. 근데 가난한 농사꾼, 어머니들이 농사꾼이라고 안 하고요. 가난한 농사꾼의 자식은 뭘 해도 부모 눈에는 애가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애는 항상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patient 중요합니다.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발달 단계는 계단식이에요, 어머니. 즉, 그 한 레벨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어요. 요걸 잘 기다려주셔야지 애가 이걸 믿고 다음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내심 가져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영어를 즐겁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엄마나 아빠나 한 명이라도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애가 영어를 좋아하고 잘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보시면 영어 내가 영어를 못해서 이걸 하시면 3살짜리 애라도 그 뉘앙스를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4살, 5살 되면서 그게 중첩되면 아이도 영어를 싫어하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영어를 즐겁고 좋아하는 마음 가지시는 게 중요하시겠습니다. 자, fake it till you make it 이라는 말이 있어요. fake는 그런 채 하는 거죠. 그걸 이유가 될 때까지 fake 하시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오래 지나서 늑대의 모습을 하려고 보니까 양의 탈이 얼굴에 붙어서 안 떨어졌대요. 진짜 양이 돼버렸대요. 그런 걸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영어를 안 좋아하시더라도 좋아하는 것처럼 환경 조성해 주시고 하다 보면 어머니도 영어의 재밌는 부분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래서 fake it till you make it, fake it till you become it. 원하는 그게 될 때까지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한 분도 없으시고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는 좋은 기회를 또 다시 몇 세부터 추천을 해주시는지 질문이 몇 번 더 있는데 네. 그 애가 26개월인데 언제부터 그걸 시작했으면 거랑 그걸 막 하기 전에는 아까 이것저것이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 어떤 게 나을지 그리고 아까 그 여러 개를 같은 레벨로 같이 노출시켜준다면 브레인뱅크 이외에 또 추천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지. 자, 먼저 브레인뱅크를 언제 시작하면 좋느냐? 그거는 조기 교육은 언제 시작하면 좋아요? 아이가 준비됐을 때입니다. 아이가요, 내 주변에 애가 다 브레인뱅크를 하고 요 나이 때 되면 이걸 해야 된다고 시작하시는 건 아니고요. 애가 충분히 흥미를 보이고 어머니가 애 잘 아시잖아요.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시작하시는 거예요. 26개월은 솔직히 저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네, 빠르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책에 있는 그런 액티비티 같은 건 하실 수 있어요. 책을 꼭 안 하시더라도 이거를 흘려 들으시면서 만들기 이런 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막 애를 데리고 앉아서 정식으로 책을 읽히긴 아직 조금 그러시고요. 이제 또 무슨 질문이 있었죠? 다른 교재를 병행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교재의 이름을 추천드리긴 조금 그렇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영어 공부를 하는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소리에 노출하는 건데 노출을 처음부터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시작을 노출로 하셔서 다른 스킬을 넣으시면서 또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더부스나 노래 하시겠죠. 노래 애랑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동화 들려주고요.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대로. 영어 동화랑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그림 보는 거 하셔도 돼요. 그거 하시면 되고 질문이 또 하나 뭐였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떤 식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거 맞기는 해요. 그러니까 리스닝 좀 노출시켜주고 리스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릴 때 3, 4세부터도 시작할 수 있고요. 이거는 딴 얘기인데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살았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 좀 수상한 게 생겼어요. 아이들 영어 귀를 틔워준다고. 그래서 겨우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애들을 엄마가 데리고 앉아서 하루에 3시간씩 영어 비디오를 보여주는 거예요. 동네 8학번입니다, 부산에. 그거를 한 달에 기백만 원을 받고 해주는 거예요. 효과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언제가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어머니께서 놀이처럼 노출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닝은 중요하기 때문에 어릴 때 시작하시고 우리 애가 리딩을 할 수 있으면 어머니들이 리스닝을 끊으세요. 왜? CD가 없어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꼭
애가 읽을 줄 알더라도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억양과 왜냐면 우리 한국에 살잖아요. 외국 안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만큼의 노출량을 일정하게 주셔야지 원어민 같은 발음과 억양과 문장 구성 같은 게 원어민 같은 거를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닝 하시는 거, 짧게라도 어머니 말씀해 주시는 거, 책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는 거, 라이팅은 제일 마지막에 애가 준비됐을 때 도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K 단계라도 파닉스 정도는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게 조금 시연해 보면 그런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이상적으로 이거 한 번당 한 몇 시간 정도 나와서 애들은 얘들이 꾸준히 이렇게 하고 지도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용 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한 시간에 찍을 수가 없고 한 몇 번 정도 좀 하는 게 이상적이거든요. 네. 일단 파닉스를 알아야 되느냐? 그건 접근법 차이예요. 이거를 우리 아이가 B, C, 라이트라고 완전 정확하게 읽고 싶으면 당연히 파닉스 병행하시는 겁니다. 잠깐만요. 파닉스를 하시면서도 리딩 하시는 거고요. 마찬가지 리스닝과 마찬가지로 우리 애가 읽게 된다고 해서 파닉스를 끊으시는 게 아니에요. 미국 교과서도 저학년에 파닉스를 한번 훅 훑은 다음에 6학년 될 때까지 파닉스가 계속 이렇게 복습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 파닉스나 동화교재랑 병행하실 수 있는 거고요. 아이가 파닉스를 통해서 읽지 못하더라도 사이트 월드화에서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브레인뱅크는 repetitive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아이가 요렇게 생긴 게 V구나, 요 정도 C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 문장이 6번, 7번 나오면 애가 읽게 돼요. 파닉스만 가지고 리딩을 하는 것도 좋지 않으시고요. 통으로 암기만 해가지고 리딩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두 개를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뱅크를 하시면서 더 확실하게 읽히고 싶으시면 파닉스를 같이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발표 정도는 띄고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죠. 준비가 됐을 때. 네, 프린트 컨셉이 되었을 때. 그때 하시는 거고요. 하나 더 또 뭐였죠? 이상적인 그 패스 좀 하나. 패스요. 이거는 저희 사이트에는 이제 연령 따라서 달라요. 왜냐면 연령 따라서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레벨이 다르잖아요. 저희 사이트에는 주 5일 플랜도 있고요. 뭐 주 3일 플랜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매일매일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3일하고 치면 월수금 베이스로 하시고 5일까지 나눠서 하기는 조금 사실 어렵지 않을까. 5일을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오늘 프라이얼 나니지하고 뭐 이렇게 모았어요. 라이트에 관한 거 모았어요. 이거 하고. 오늘은 책을 읽고 단어했어요. 이거 하고. 이렇게 나누신다면 아이가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서 분절을 많이 하시겠다면 뭐 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30분 수업을 한다고 봤을 때 3번 정도 나눠 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before reading, during reading, after reading 있잖아요. 그거 순서에 맞춰서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내 아이 그걸 잘 생각해서 계획하셔야 됩니다. 네. 네. 원까지 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그레이드 1은 오늘 제가 안 보여드린 건데 그 지금 G2도 나와 있어요. 네, 근데 G2는 번수가 그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계속 나오는 건가요, 혹시? 글쎄요. 수입이라는 건 G2는 그러면 어느 정도예요? 학년에 따라 그레이드 2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레벨링 된 게 이게 거기서도 쓰는 교재라고 했잖아요. 현재 레벨에 맞게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드밴스 그 레벨에서 어드밴스는 아니고 중이랑 중하 정도. G2도 인강이 만들어질 건가요? 저는 지금 계약은 네. 지금 제작 단계고요. G2가 만들어질지는 월드컵 홈페이지에 문의하시면 저는 을이거든요. 네? 그동안은 집중 듣기를 따로 해오지를 않았는데요. 그럼 일단 얘가 읽을 수 있는 장기 책이 있으면 그 책도 다시 CD를 읽을 줄 알아도 다시 들으면서 이렇게 따라 읽기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집중 듣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약간 높은 레벨의 책은 들으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은 그냥 CD 없이 읽게 하는 게 나은지. 어머니 그거는 선택하시기 나름이에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집중으로 듣지 않았으나 우리 아이가 읽을 줄 아는 책을 어머니가 고르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집중 듣기를 학습적으로 하셔서 좀 쉬운 책으로 들을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운 책을 그런 거 없이 애가 즐겁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럼 이제 알면
내가 지루해하지 않으면 들려주시면 좋죠. 그리고 듣기를 꼭 교재 CD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요새는 그 영화 같은 게 다 영어로 나오고 한국어로 나오고 책으로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나 만화 영화 방법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듣기를 꼭 책 CD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질문은 다 되셨는가요? 네, 어머니 긴 시간 동안 와주시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진짜 수고하고요. 나가실 때 딱 5분 정도 받아가시고요.